정좌씨의 마음의 처리. 정좌는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마음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좌를 배우는 사람의 70% 정도는 건강과 장수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나머지 20% 정도는 호기심 내지 어떤 신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빛을 내뿜는다든지 하는 신통의 경지나 예지 등의 경계이다. 나머지 10% 정도는 도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도가 무엇이고 도를 닦는 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라도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마음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처리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정좌시 마음의 처리 방법은 이를 동양에 국한시켜 말한다면 대략 유불도 3가의 전통적 방법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요가의 방법이나 구미에서 유행하는 최면술, 그리고 기타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 재계, 피정 등도 일종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유행하는 것은 대체로 불가와 도가의 방법이다. 이 외에도 허다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불가 또는 도가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맛이 정통인 것처럼, 마치 정통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이론적으로 따져서 엄밀히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불가의 방법 중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이 염불, 지관, 관심, 참선 등이다. 밀종을 독실히 믿는 사람은 주문이나 관상이 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중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것을 경시하곤 한다. 그러나 티베트에서 들어온 밀종을 부분적으로 배운 자들 이외에는 모두가 마음 닦는 것을 중시해 그것을 기초로 삼으며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생리적 변화에 치중하는 것은 외도와 같은 부류라 여기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도가에서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극히 중시한다. 심지어 정좌 수련을 통해 예정된 효과, 즉 임독이맥과 기경팔맥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도의 진정한 효과라 생각한다. 불가에서와 같이 단지 마음 닦는 것만을 중시할 뿐 생리의 오묘함을 모르는 것은 완전한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가 계통의 사람은 성만 닦고 명을 닦지 않는 것을 불완전한 것이라 본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성명쌍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렇게 천명한다. 명만을 닦고 성을 닦지 않는 것은 수행의 제일 큰 병폐요. 성만을 닦고 단을 닦지 않으면 만겁을 애써도 결코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더 나아가 역경의 관념과 중용의 요지를 인용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른다. 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기도 한다.
사실 불가나 도가뿐 아니라 기타의 소위 좌도 방문이라 하더라도 정좌를 빼고서는 말할 것이 없다. 만약 정자 외에 다른 법문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한번 물어보자. 생리적인 신체와 심리적인 지각이나 감정 외에 또 몸과 마음을 떠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물질과학적 연구이거나 의학 혹은 약물화학이나 사물의 진료적 측면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즉 의학에 대한 연구이거나 약물이 생리적 측면에 미치는 화학적 반응 등에 관한 연구이다. 이것은 생명작용을 출발점으로 하는 수련과는 그 방향이 판이하게 다르다. 즉 자신의 생명작용 속에 내재한 능력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도를 체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물질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우주의 물리적 신비를 이해해가는 방법이다. 정신을 집중하고 사유를 운용하는 존상과 정사. 존상은 존신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국가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다. 진한 이후 위진에 이르러 도가의 방술이 특히 유행했는데 이들은 모두 존상을 위주로 한 것이다. 황정 내외경경은 같은 도가의 오래된 단경도 존상 내지는 존신의 방법을 위주로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대의 장도릉이나 북위의 구겸지 그리고 남조의 저명한 선인 도홍경의 저서인 진고도 모두 존상 및 존신의 방법을 위주로 한다. 이 외에 불과 밀종의 관상 및 기타 종교의 기도나 예배 등도 모두 존상을 수도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정사 또한 고대 국가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정사는 존상 또는 존신과는 전혀 다른 데가 있다. 존상은 정신을 단련하는 법문인데 비해 정사는 사유를 운용하여 최고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흔히 정사로서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역경계사전에 사고를 정치하게 하여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와 완전히 동일하다. 수당 이후 불가는 선종을 창조하였고 선종을 창건하였고 선종은 송원 이후 참선과 화두 참고를 강조하는데 이건 역시 정사 입신의 또 다른 줄기이다. 이후 송해, 이학가, 정명도는 도는 천지의 형태를 갖춘 것 너머로 통하고 생각은 바람과 구름의 변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시를 읊고 있는데 이건 역시 정사 입신에 기초한 것으로 환상적인 이학의 경지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존상과 정사는 위진 남북조 이후 도가의 연기수련법이 아니며 명청 이래 도가의 수규 수행법도 아니요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허의 수행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도가의 방술은 엄격히 말하면 그 범위와 방법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한데 묶어 이야기하기 어렵다. 애석한 것은 예로부터 도가의 신선술이나 단법과 같은 방술을 배우는 사람은 단지 자신이 신선이 되는 것만을 구하여 밝은 스승의 지도 아래 오랜 세월 전해지지 않은 비결을 전수받아야만 그 자리에서 신선이 되거나 밝은 대낮에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그 결과 학문적 이치를 소홀히 하고 원리나
이론적 측면을 경시함으로써 도가의 방수리, 진신, 선생 등 지식인인 사대부 계층에 유포되기 어려웠으며 조리와 원칙, 방법을 갖춘 체계적인 신선 또는 단도의 과학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선인이 되고자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노력을 허비하는 패단을 자초하게 된다. 존상의 방법은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서양에서 유행하는 신비학과 매우 흡사하다. 서양의 신비학은 그 연원을 대서양이나 이집트의 상고 문화에서 찾고 있고 동양의 도가에서는 존상 또는 존신이 까마득한 옛적 어느 신선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여긴다. 이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같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그 유래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세한 언급을 피한다. 정좌와 수도의 관계를 말하면서 존상을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어렵고도 막연한 이야기인지 모른다. 가능한 한 빠르고 실질적인 효과를 바라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쉽게 수용될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존신의 작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존신은 원시적인 종교 정신을 짙게 띠고 있다. 그 이론에는 신비학과 마찬가지로 다방면에 걸친 지극히 높고 깊은 오묘한 이치가 내포되어 있다. 종교 정신이 극도로 쇠퇴한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불쑥 끄집어내는 것이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하여 역시 덮어두기로 한다. 존상 또는 존신의 방법은 밀종에서 가장 정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밀종의 수련법을 설명할 때 덧붙여 설명하기로 한다.